안녕하십니까, 이진권 TV입니다.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설 명절이네요. 24일부터 27일까지가 연휴죠. 옛날에는요, 그러니까 한 60년대까지만 해도 정월 한 달 내내 이 명절이었습니다. 당시에 삶이 상당히 팍팍했죠. 생활이 지금에 비하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때는 어려웠습니다만, 국민 대부분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요, 명절이 되면 다들 아주 웃는 얼굴로 만나서 서로 인사하고 덕담 나누고, 그러면서 이제 각자가 또 새 희망을 충전하고 그랬죠. 적어도 그 정도의 여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생활 수준이 높아졌다 이러는데도 다들 그냥 얼굴이 수심에 가득 차 있습니다. 밝은 얼굴을 잘 보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 다들 긴장해 있는 거죠.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회적 갈등 때문이죠. 이런 갈등이요, 조금 전에도 물론 있었습니다. 국민 사이에 보수, 진보, 양 진영으로 나뉘어서 서로 갈등을 빚고 또 서로 다투고 이렇게 해왔습니다만은, 요즘은 그게 점점 더 심해지고 있죠. 거기다가 지금은 정부 기관끼리 서로 대결을 벌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명절에만이라도 국민들이 또 여유롭게 좀 웃음 띤 얼굴로 그렇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책임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대통령한테 있죠. 그 다음 대통령과 정부, 집권당, 이 사람들이 책임져 줘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대통령이 팔 걷어붙이고 정부 기관끼리 이 갈등을 오히려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싸움판에 직접 뛰어든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죠. 23일에 이제 추미애 장관이 두 번째로 검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제 중간 간부급에 대해서 인사를 단행했는데, 바로 그날 검찰은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이 사람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업무방해 혐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최 비서관이 과거 법무법인에 근무할 때, 그때 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들이 이제 가짜 인턴 확인서를 써줬다는 겁니다. 인턴 하지도 않았는데 1년간 인턴했다 이렇게 증명서를 만들어서 줬고, 그걸 가지고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이 대학원 입시 때 증빙 자료로 내놨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물론 최 비서관은 분명히 인턴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근데 검찰에서는 그때 법무법인에 근무했던 사람 말로는 한 번도 얼굴도 본 적이 없다는데 무슨 소리냐지 이래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기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기소 소식이 전해지니까 법무부가 당장 이건 날치기 기소다 이러면서 감찰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 수사팀을 감찰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검찰에서는 또 뭐라고 하냐면, 대검 측에서는 무슨 소리냐, 항명을 했다면 이성윤 지검장이 윤석열 총장의 명을 어긴 거지, 그게 항명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좋다, 특검해보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서로 지금 맞서 있는 거죠. 이처럼 법무부와 검찰의 기싸움이, 또 힘싸움이 아주 갈수록 가관입니다. 이건 대통령이 그 구도를 만든 거죠. 추미애 법무장관을 시켜서 윤석열 총장을 밀어내라,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윤 총장이 굴하지 않으니까 지금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죠. 더 가관인 것은요, 최강욱 비서관의 태도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자신에 대한 이 기소가요, 기소 쿠데타랍니다. 아니, 물론 청와대 비서관은 높은 자리지만 얼마나 높은 자리길래 대한민국 검찰이 그 비서관 한 사람을 겨냥해서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겁니까? 자존자대도 분수가 있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공수처 이제 앞으로 만들어지기만 해봐라, 윤 총장의 범죄 행위 낱낱이 드러나게 될 거다, 이렇게 협박을 했어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조금만 기다려, 공수처 만들고 나면 너 가만 안 둬, 이 말인데 청와대 비서관이 검찰총장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간에 공수처를 만들려고 그렇게 길을 쓰듯 했던 이유가 이제 드러나는 거죠. 공수처라는 것을 왜 만들려고 했느냐, 정권의 보호장치로서 만들려고 했다는 그런 것을 지금 최 비서관이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검찰이나 어디서나 청와대를 향해서 감히 이 수사의 창끝을 겨눠? 어림없지. 이제는 공수처가 되고 나면 절대로 이제 청와대, 특히 권력 측에 대해서 그런 무리한 짓은 이제 아무도 못하게 될 거예요, 이 말이죠. 그거 하자고 지금 공수처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문 대통령에게 저항하거나 또 문 대통령을 반대하거나
비난하거나 이런 세력에 대해서는 공수처를 가지고 이제 큰 칼 휘두르듯이 그렇게 휘두르겠다. 이런 의도죠. 청와대 비서관이 이야기했으니까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요, 보니까 PNR이라고 합니다. Point of No Return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귀환 불능점입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지금 그 불능점을 넘어선 것 같아요. 이제 뭐 아마 되돌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끝까지 이 길로 가자. 뭐 그런 건지도 모르죠. 문 대통령 지금 그 일만 지금 겪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가족들에 대한 그런 의혹이 또 부풀어 오르고 있습니다. 김정숙 여사하고 잘 아는 그런 사람이 청주 버스터미널을 매입해서 그것을 이제 용도 변경하고 하는 과정에서 5천억 원 이상 가는 그런 차익을 얻었다. 이렇게 자유한국당의 곽상도 의원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와의 친분을 가지고 그 친분을 이용해서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혹이 될 만하죠. 당연히 그 의혹은 풀려야 됩니다. 또 하나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아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의 외손자가 방콕에서 1년 학비가요 4,300만 원에 이르는 그런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다. 이것도 또 곽상도 의원이 주장하고 나섰어요. 그러니까 다혜씨는 말도 안 된다고 말이지. 그러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맞받았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법적 대응해야죠. 뭐 곽상도 의원도 환영한다고 그랬대요. 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법적 대응을 해가지고 법적으로 이제 고소하고 뭐 고발하고 이렇게 해야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 수가 있거든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대통령의 가족은 공인일 뿐 아니라 공인 중에서도 특별한 공인입니다. 그만큼 사적인 영역이 좁혀지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가족 관련 의혹이 제기되면 그건 반드시 해명돼야 됩니다.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야죠. 그러니까 문다혜 씨는 반드시 법적 대응을 해야 되고요. 또 뭐 곽상도 의원과 뭐 또 이런 말을 이런 의혹을 제기했던 사람도 그에 대한 만약에 잘못이 되면 그에 대한 응분한 책임을 지면 됩니다. 예. 여러분 지금 이제 한창 즐거워야 할 설날 설 명절에 별로 유쾌하지 못한 얼굴이 찌푸려지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좀 재미있고 즐겁고 아주 평화로운 마음속에 평화가 무럭무럭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우리 사회 상황이요 그걸 허락하지가 않네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모두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에게 아주 복된 그런 설날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